56번 하겠습니다. 예. 전압 66,000V 선간 전압이죠. 예, 주파수 60Hz의 길이 7km. 예, 1회선은 삼상 지중 전선로에서 삼상 무브와 충전 용량입니다. 삼상 무브와 충전 용량이기 때문에 단 케이블 심선 한 선 1km의 정전 용량은 0.4 마이크로페르/km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한성단 충전 용량, 지금 콘덴서 아니고요. 선로의 충전 용량입니다. 한 선에 얼마? 한 선의 충전 용량은 오메가 CE의 자승이었고요. 오메가 CE의 자승인데 이게 한 선이냐, 뭐 전체에 대한 종류입니다. 3선이기 때문에 3배를 붙입니다. 3배를 붙여. 그래서 3배 오메가 C에 E는 어떻게 돼요? 대지전압이니까 루트 3분의 선간전압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C 값이 1km당의 정전 용량이라 하면은 전체 길이 L을 곱해주는 거죠. 따라서 요거 루트 3에 제곱하면 3이니까 약분되고요. 얼마? 오메가 CV의 제곱 L이 됩니다. 오메가 CV의 제곱 L. 예. 따라서 오메가 2파의 주파수 60입니다. 60 곱하기 정전 용량이 0.3 마이크로페르/km입니다.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전압은 66,000. 지금 이렇게 1을 이렇게 바꾸면서 남은 전압은 선간 전압이 됩니다. 맞죠? 선간 전압 66,000의 제곱 곱하기 마지막 길이 7km. 예, 7km 입니다. 따라서 하니까 얼마? 4,600 kV 암페어가 된다. 예, 됩니다. 그래서 56번은 답이 나번이요. 57번이에요. 57번. 봅니다. 어떤 콘덴서를 3개를 선간전압 3300V, 주파수 60Hz 선로에 델타로 접속해서 60kVA 되도록 하려면 콘덴서 한 개 정전 용량은 얼마가 되는가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선로의 정전 용량이었고 지금은 콘덴서에서 델타 결선일 때 충전 용량 얼마가 됐어요? 델타 결선일 때 6πfCV의 자승, Y 결선일 때 얼마? 2πfCV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콘덴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C는 콘덴서 정전 용량이지 선로 정전 용량이 아니죠. 그래서 길이 같은 것은 없습니다. 길이 같은 거 없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C 값을 구하라 그러죠. C 값 얼마? 6πfV 자승분의 Q 델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대입하면은 6파이 곱하기 주파수는 60 곱하기 전압 선간전압 그대로 3300의 제곱이 됩니다. 3300의 제곱분에 Q 델타가 얼마냐면 60kVA니까 60 곱하기 10의 3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된다? 4.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 없애는 대신에 마이크로를 붙여주면 돼요. 따라서 4.87 마이크로 페럿. 57번에는 답이 가번입니다. 가번. 58번 갑니다. 주파수 60 정전용 6파이분의 1 마이크로페르 콘덴서를 델타 결선에서 삼성전압 2만V 선간전압이겠죠? 가했을 때 충전 용량은 얼마냐? Q 델타는 네, 얼마? 델타니까 6πfCV의 자승이 됩니다. 그러면 6파이 곱하기 주파수 60 곱하기 정전 용량이 얼마냐? 6파이분의 1 마이크로죠. 따라서 6파이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 전압이 얼마다? 2만V예요. 2만의 제곱을 하면은 나머지 계산기를 맡기시면은요, 얼마? 24,000이 나올 거고, 볼트 암페어 나오니까, 킬로로 바꾸면 24kV 암페어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지만은요, 하는데, 실제로는 그 시험 칠 때도 그렇고 혼동이 없으시려면은 지금 선로의 충전 용량인지 그 다음에 콘덴서의 용량인지 전력용 콘덴서 델타 결선한 용량인지 그걸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압은 선간 전압을 대입해야 되는지 대지 전압을 대입해야 되는지 우리가 선로의 충전 용량 구할 때는 대지 전압 대입했고 여기에 콘덴서에 할 때는
선간전압을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콘덴서를 델타가 아니고 Y로 계산했다 그러면 6파 FCV 자성이 아니고 2파 FCV 자성이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기억하시면은 안 돼요. 시험에 나오면 틀려요. 틀리고 확실히 혼동 없이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정리만 해주시면 되고요. 조금만 또 투자하셔가지고 한 번 보실 거 한 번만 더 보시면은 머리에 남으실 겁니다. 59번 볼게요. 59번. 진상전류만이 아니라 지상전류도 잡아서 광범위하게 연속적인 전압 조절할 수 있다. 뭐예요? 진상뿐만 아니라 지상까지도 할 수 있는 건 동기조상기죠. 동기조상기. 60번 동기조상기와 전력용 콘덴서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봅니다. 조정이 동기조상기가 연속적이고 전력용 콘덴서가 불연속적이죠. 전력 손실은 A가 크죠. A가 더 크고 동기조상기가 전력용 콘덴서보다 더 큽니다. 동기조상기는 2에서 3%, 전력용 콘덴서는 0.3% 정도 됩니다. 무효전력. A는 동기조상기는 진상, 지상 양용이고요. B는 진상용만 가능하다. 그래서 답은 답번이네요. 답번. 그다음에 시송전. 시송전은 동기조상기는 가능, 전력용 콘덴서는 불가능입니다. 61번 볼게요. 변전소에서 사용하는 조상 설비 중 전력 손실이 출력의 최대 0.6% 이하여 6% 이하고 지상용으로만 사용된다. 지상용이에요. 지상용. L을 공급해 준다는 겁니다. 지상 전류를 공급해 준다. 그럼 뭐예요? 블로 리액터죠.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는 전력 손실이 3%고 0.3%고 진상용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지상용이니까 블로 리액터가 됩니다. 62번. 직렬 축전기를 선로에 삽입할 때 현상으로 옳은 것은 직렬 축전기, 우리 한국말로 축전기고요. 영어로 콘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렬 콘덴서예요. 직렬 콘덴서 뭐예요?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하와 직렬로 연결하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선로 인덕턴스를 보상함으로 전압 강화가 많아진다 아니고요. 전압 강화가 작아진죠. 직렬 콘덴서를 사용하면은. 부하 역률이 나쁠수록 효과가 좋다라고 했죠. 부하 역률이 나쁘면 나쁠수록 그 설치한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수전단은 전압 변동률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전압 강화가 감소되고요. 해서 이런 것들은 전압 변동률이 감소됩니다. 전압 변동률이 감소되면 감소되지 증가는 아니고. 정태 안정도 감소하고 최대 송전 전력이 커진다. 정태 안정도가 뭐예요? 우리가 전력 변화가 거의 없을 상태에서입니다. 그럼 전력 변화가 없을 상태에서 전력 손실, 송전 능력을 우리가 정태 안정도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무관합니다. 이것과는 무관해요. 그래서 정태 안정도가 감소해도 최대 송전 전력이 커진다고는 상관이 없고요. 일반적으로 정태 안정도가 감소하잖아요. 전압이 거의 조금씩 변하는 상태에서 안정도가 감소하면 최대 송전 전력은 감소합니다. 감소하고요. 이것과 직렬 콘덴서와는 상관이 없고요. 62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63번. 송배전 선로의 도중에 직렬로 삽입해서 선로의 유도성 리액턴스 보상함으로써 선로 정수 그 자체를 변화시켜서 선로의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직렬 콘덴서 방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를 보시면 문제에 답이 다 있습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그래서 전압 강화를 감소시키는 직렬 콘덴서 방식입니다. 답은 다죠. 장거리 선로의 유도 리액턴스를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킨다. 문제에 답이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3번에는 답이 다번이고요. 다번이고. 가번은 최대 송전 전력 감소, 그건 62번에 나왔던 얘기죠. 이거와 상관없다 그랬고, 부하의 변동에 따라 수전단의 전압 변동률은 감소되고요. 송수전의 양단의 전달 임피던스가 감소하고, 리액턴스를 하니까 L이 많은 선로 C를 다니까 전달 임피던스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전 극한 전력은 어떻게 보면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64번. 전력 원선도 가로축과 세로축입니다. 전력 원선도는 가로축은 유효전력, 세로축은 무효전력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축이 유효, 세로축이 무효가 전력 원선도가 됩니다. 65번.
일반 회로 정수가 A, B, C, D고요. 송수전단의 상전압이 각각 ES, ER일 때 수전단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분모가 뭐다? 선로정수 B라고 했습니다. 분모가 선로정수 B고 분자가 뭐다? 송전전압, 수전전압이었죠. 송수전단 상전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5번에는 B, A, B, C, D 중에서 B다. B분의 ES, ER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66번 볼게요. 66번. 선로 길이가 100km고요. 송전단 전압 154km, 수전단 전압 140이고요. 그래서 선로 정수는 저항이 0.315 옴퍼km, 리액턴스가 1.3035 옴퍼km 할 때 전력 원선도 반지름이죠. 직경이 지름, 반경이 반지름입니다. 이것을 메가볼트 암피아 단위로 표시하면 얼마입니까? 합니다. 우리가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을 로라고 했을 때 뭐다? B분의 VS VR이 됩니다. B분의 VS VR. 그럼 지금 여기에서 VS가 얼마나? 154kg죠. 154kg 곱하기 VR이 수전단 전압이 얼마? 140kg가 됩니다. 저항이요 0.315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 1.035니까 요건 뭐예요? 임피던스죠. B는 임피던스이기 때문에 얼마? 0.315의 제곱 더하기 리액턴스가 1.035의 제곱이 됩니다. 그런데 이같이 1km당 이 값이니까요. 임피던스가 지금 1km당 이 값이니까 전체 임피던스는 곱하기 길이를 해주는 겁니다. 곱하기 100km를 해줘. 100km. 이렇게 하면은 보세요. 지금 계산하면은 199.28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 단위가 킬로죠. 킬로 곱하기 킬로면 여기도 킬로 여기도 킬로요. 10의 3승 곱하기 10의 3승 하니까 10의 6승이 되고 메가가 됩니다. 단위는 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66번의 답이 가번 약 199.28이니까 약 200메가볼트 암페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67번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 없는 것은입니다. 전력 원선도에서 웬만한 전력 관련된 거 있죠. 뭐 유효전력, 무효전력, 비상전력, 역률, 손실 이런 건 할 수가 있는데 뭐를 못한다? 우리가 그 코로나 손실 유명한 코로나 손실이죠. 픽 시기에는 코로나 손실은 얘를 못하고 그 다음에 과도 안정 극한 전력 있죠. 고장 등의 원인에 의해서 전압이 급격하게 변하는 상태. 그때에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전력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손실이나 과도 안정 극한 전력은 전력 원선도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68번 볼게요. 68번. 네. 이 전력 원선도가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복잡한데요.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력 원선도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간 지점이 지금 요게 원의 중심입니다. 원의 중심을 C점이라고 할게요. C점. 네.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할게요. A점이라고 중량 요거 OL. 얘가 OL이 뭐냐면 부하곡선입니다. 부하곡선인데 이거요. 지금 전력 원선도와 부하 곡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하가 뭐 역률이 증가하면은 이 만나는 점 자체가 여기에서 지금 만나죠. 그런데 역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런 부하 곡선이 이렇게 옮겨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이 부하 곡선 상에서 중요한 것은 요거 있죠. 요것을 우리가 운전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전력 원선도와 부하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운전을 하면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이때 유효전력이 있고요. 이때 무효전력이 있죠. 이 유효전력과 이 무효전력으로 운전을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1번부터 봅니다. A점은 이론상 극한
극한 수전 전력을 표시합니다. A점이 뭐냐면 요것이 극한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지금 요것이 뭐냐면 그 수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전 전력 원선도가 아니고 수전 부분이에요. 수전. 예, 수적 전력 원선도요. 여기에서 이 A점이 뭐냐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A점은요. 그 다음에 B점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B예요. B점은 부하 역률이 1일 때 수전 전력을 표시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B점에서 운전하면은 우리가 조상 설비가 없이도 역률 1로 운전한다는 거. 지금 B점 자체가 뭐, 지금 얘가 유효전력이고 얘가 무효전력이거든요. 이 유효전력 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점은 무효전력이 없고요. 무효전력이 0이고요. 뭐 조상 설비가 필요 없이 안전된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점과 만나는 B점이요. 그다음 V점은 부하 역률 1일 때 수전 전력을 표시합니다. 수전 전력 표시하고 네. 지점이 뭐냐면 지점이 뭐 여기. 지점이에요, 지점. 지점을 보시면, 우리가 안정된 운전은 2점이라 그랬는데, 지점은 얼마? 이만큼이 나갔죠. 지금 보시면, 지점은 유효전력 이만큼 차가 나오고, 무효전력 이만큼 차가 나죠. 맞죠? 그래서 얘를 안정된 운전을 하려고 하면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점은 전압 조정을 위해서 진상 무효전력이 필요해요. 이 점으로 만약 옮기려고 하면은, 그 진상 무효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F점은 뭐예요? F점은 얘는 보세요. 얘는 유효가 없고요. 무효만 있죠. 맞죠? 그래서 요 지점은 보시면 F점 전력이 0이므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다가 아니고요. 뭐 결론은 이겁니다. 요 지점이 아니면 모두 역률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자체를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서 전혀 동떨어진 거 뭐다? 라번입니다. F점은 전력이 0으로 역률 조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점으로 운전하기는 안 된다. 이 점으로 운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역률 조정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9번입니다. 69번. 네, 또 전력 원선도인데 그림과 같은 수전단 전력 원선도가 있습니다. 부하 직선을 참고해서 다음 중 전압 조정을 위한 조상 설비가 없어도 정전압 운전이 가능한 부하 전력은 대략 어느 정도냐 했죠. 요거 앞에서 내가 했죠. 뭐다? 이렇게 전력 원선도가 있고 부하 곡선이 있으면 요것과 만나는 점 있죠. 요 지점이 조상 설비 없이 전압을 일정하게 조상 설비 없이 정전압 운전 가능한 부하 전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점이 얼마냐면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전력은 약 유효 전력 100kW일 때가 됩니다. 유효 전력 100kW일 때고 무효 전력을 물으면 무효 전력은 50kW가 됩니다. 무효 전력은 50kW가 될 때. 계속해서 70번 합니다. 70번. 네, 70번 볼게요. 송전단의 전력원 방정식이요. 송전단 전력원 방정식이 PS의 제곱 더하기 QS 마이너스 300의 제곱은 25만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전력 계통에서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 전력은 얼마냐라고 합니다. 유효 전력 얼마냐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게 있어요.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원의 방식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x-a의 제곱 뭐 플러스 y 마이너스 뭐 b의 제곱은 r의 제곱 했을 때 여기에서 뭐 기초적으로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A와 B죠. 마이너스 B예요. 마이너스 B. A와 B가 뭘 얘기하냐면 원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즉 원의 중심 좌표를 얘기하고요. 요 R의 제곱이 뭐냐면 이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요것이 원 중심이에요. 원 중심. 원중심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P의 제곱 더하기 Q의 S-300의 제곱
해서 는 25만이다. 이랬을 때 원의 방정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PS-0이죠. 따라서 원의 중심이 0,300입니다. 0,300이고 원의 중심이 0,300이고 반지름이 얼마야? 반지름이 R의 제곱이 25만이니까 루트 25만 하면 얼마다? 500이 되는 거예요. 500이요. 그래서 70번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보면 이렇게 돼요. 보세요. 원선도에서 중심이 얼마? X가 0, Y가 300이요. 300. 0,300 여기가 원의 중심입니다. 원선도의 중심이고요. 근데 반지름이 얼마다? 500이죠. 500. 반지름이 어떻게? 500. 그래서 50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500. 즉 원선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했을 때 묻는 게 뭐냐면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 전력은 얼마냐 했죠.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 전력은 뭐야? 유효 전력 이거.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 전력은 이 반지름 얼마라고 했죠? 500이라 했죠. 500. 500이기 때문에 최대 전송 가능한 유효 전력은 5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뭐 답을 찾는다라고 하면은 25만이니까 루트 25만 그냥 루트 25만 해서 500을 하시면 돼요. 루트 25만에 500을 찾으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500이 된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시중의 책에서 얘가 300이고 얘가 400이에요. 500이 되는데 이 답이 400이라고 하신 그 책이 있었는데요. 아니고요. 이거 실제 그 관용도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400 아니에요. 500입니다. 답 500 맞습니다. 그래서 70번엔 답이 4번이 돼요. 4번. 네. 71번입니다. 71번. 전력 조류 계산하는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전력 조류보다 원선도는 우리가 1대1로만 밖에 모르는데 전력 조류는 전체적인 그 전체 지역에 대한 전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개통 신뢰도 평가는 없었죠. 맞죠? 확충 계획을 위반하거나 혹은 운용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통의 사고 예방을 제어하는 목적이지 신뢰도 평가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72번. 전자계산기에 의한 전력 조류 계산에서 슬랙 모선의 지정값, 슬랙 모선이라는 것은 72번에 슬랙 모선인데 요거 슬랙이야. 슬랙 모선은 기준 모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 모선. 기준 모선은 뭐냐면 전압과 위상의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즉 이런 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로마다 전압도 다르고 위상도 달라요. 그럼 어떤 것을 기준으로 어떤 모선을 기준으로 전압이 어떻고 위상이 얼마나 틀어졌고를 알 수가 있는 것이 이 기준을 잡아주는 모선이 슬랙 모선이라는 겁니다. 즉 이 슬랙 모선에서 전압 기준 얼마, 위상 기준 얼마, 0도 이렇게 딱 잡아주면 그 슬랙 모선 기준으로 다른 모선들의 다른 모선이나 이런 선로들의 전압이나 위상의 틀어짐, 어긋남 정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랙 모선에서 지정하는 값은 모선 전압의 크기와 모선 전압의 위상각을 위상각을 기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3번 가볼게요. 73번. 73번. 얘는 뭐예요? 스틸식에 의해서 경제적인 송전 전압입니다. 경제적인 송전 전압 얼마? V는 보세요. 5.5 루트 0.1 L 플러스 0.6L 6L 플러스 0.01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건 뭐다? 얘도 킬로미터, 얘도 킬로와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5.5에 0.6 곱하기 길이가 200km입니다. 200km 그대로 적용하고요. 200km 더하기 0.01 곱하기 400메가와트죠. 그래서 0.01 400
메가는 얼마? 킬로로 바꾸면 10의 3승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3개를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얼마다? 353.029 킬로볼트가 되겠죠. 예, 킬로볼트가 된다.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송전 전압을 결정한다고 하면 공칭 전압 중에 얼마? 3, 4, 5kV가 있겠죠. 예, 3, 4, 5kV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3번에는 답은 이렇게 스틸식에 의해서 하니까 353kV가 된다. 예, 요거 실기에서도 종종 출제가 된다라고 했죠. 예,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74번. 송전담 154, 수전단 134, 상차강 60도, 리액터 39.8 때 선로소지 무시하면 송전송 전력은 얼마냐? P는 얼마? XS분의 EV의 사인 델타. 여기에는 선로 리액턴스니까 X라고 합니다. X가 39.8. 그다음에 송전단 154kg, 154 곱하기 수전단 전압 134. 앞에 했지만 얘도 킬로고 얘도 킬로니까 예. 사인 60도죠. 60도인데 둘 다 킬로니까 메가 볼트 암페어가 된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계산하니까 449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송전 용량 449 메가볼트 암페어. 75번은 이 공식 그대로죠. 75번은 송전단 전압 vs 수전단 전압 VR 솔로 리액턴트 X라 할 때 이 솔로에 대한 최대 송전 전력은 얼마다? X분의 vs VR EV 혹은 vs VR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고요. 76번 154kV 송전선로에서 송전거리가 154km라고 할 때 송전용량계수법에 의한 송전용량은 얼마냐 합니다. 우리가 송전용량계수법에서는 얼마? K L분의 전압의 제곱이죠. 제곱입니다. 그래서 지금 송전용량이 1200이에요. 1200 곱하기 길이가 얼마예요? 154km요. 154 분의 얼마? 전압이 154의 제곱입니다. 154의 제곱. 하니까 그 답이 184,800이에요. 184,800이 됩니다. 184,800kW가 된다. 76번에는 답이 라번입니다. 이때 이렇게 킬로미터, 그 다음에 킬로볼트로 했을 때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가 돼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77번. 페런티 현상 뭐라고 해서 페런티 현상은 선로에 있는 충전된 전류 때문에 우리가 뭐 대지 정전 용량이나 이러한 충전 그 콘덴서 때문에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을 페런티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페런티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다? 선로의 정전 용량, 대지 정전 용량이나 뭐 성간 정전 용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77번에는 답이 답은이고요. 78번 초고압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접속되는 1차 변전소의 병렬 리액터가 뭐야? 블로 리액터예요. 블로 리액터가 병렬 리액터인데 얘 뭐다? 페런티 현상 방지. 우리가 블로 리액터가 역률 개선하는 데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L부하가 되고 C부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역률 개선보다는 페런티 현상일 때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페런티 현상 방지 블로 리액터 이렇게요. 79번입니다. 네. 전력계통의 주파수가 기준값보다 증가하는 경우 주파수가 증가하면 유효전력, 예, 우리가 주파수 유효전력, 그 다음에 그 전압 무효전력 이렇다고 했죠.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유효전력이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증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효전력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주파수가 증가하면 유효전력을 낮춰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번입니다. 발전기 출력 킬로와트죠. 유효전력을 감소시켜야 주파수가 낮춰진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0번. 전력계통의 전압을 조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전압조정, 무효전력. 전압조정, 무효전력, 그 다음에 그 주파수 조정, 유효전력. 이렇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81번 전력계통의 주파수 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입니다. 우리가 주파수가 변한다는 것은 일종의 발전소 자체에서
조속기 있죠, 조속기 속도 조절기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버너 밸브라고요. 가버너 밸브를 조속 밸브라 그럽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그 터빈의 회전 속도 있죠. 그것을 조종하는 밸브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주파수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력 같은 주파수 변동의 원인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다? 뭐 변압기 탭 조정이 아니고 스팀 터빈 발전기에서 가버너 밸브를 열고 닫을 때 있죠. 가버너 밸브가 조속 밸브라 그랬습니다. 속도 조절 밸브를 열고 닫을 때 그때 흔들림에 의해서 주파수 변동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다 발전기의 자동 전압 조정기 AVR은 자동 전압 조정기를 얘기하는데 그것과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송전솔로의 병렬 콘덴서 투입. 병렬 콘덴서는 역률이죠. 역률 조정 병렬 콘덴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파수 변동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81번에는 답이 나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3시간 동안 3장의 전력 지금 송전 특성 및 조상설 부분 했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이만큼 투자한 장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고생은 되게 많으셨겠지만은 이만큼 열심히 하시면 보람은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전력공학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 받을 수가 있고 그 실기에서도 충분히 기초를 탄탄히 해서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생스럽더라도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